자, 오늘 이제 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인박스에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잠깐 샘플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저희가 메인박스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내용들이 단어들이 있어요. 뭐 네트워크라든지 IP 어드레스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일단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이 단말들이 그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그냥 통상적으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단말들끼리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는 뭐 근거리, 그 단거리 네트워크망이라고 그래갖고 랜, 이 단어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랜이라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는 또 네트워크고요. 그다음에 이 랜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글로벌하게 나가거나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이 바로 이 근거리 광역통신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 그러면 이 광역통신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AN이라고 많이 합니다.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사용하시는 저희 그 웨인박스에도 뒷부분에 그 랜선을 꼽는 데를 보시면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랜이라고 쓰여 있는 랜 포트하고 하나는 WAN이라고 쓰여 있는 그 네트워크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그랜 포트에다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부 네트워크 저희가 사용하는 짧은 거리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할 때는 이 랜 포트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가 근거리 통신망, 뭐 광역 통신망, 랜, 웬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이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통신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무선 네트워크는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왔었어요. 그 장비마다 그 컴퓨터에다가 이런 케이블 있죠. 그랜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유선 네트워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그광 케이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이제 광 케이블이 랜 케이블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로 연결되는 선이 컴퓨터나 단말에 연결되는 방식을 다 유선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이 없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환경이 두 가지예요. 무선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모바일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이 무선 네트워크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무선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핸드폰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뭐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게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3GPP2나 LTE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4G, 그 다음에 5G, 요런 게 모바일 네트워크, 그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예요. 요거는 이 사용자 단말들이 장소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영상이나 음성이나 인터넷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그 통신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이 모듈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가 있고, 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모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핸드폰에서 스위칭 하잖아요. 내가 와이파이를 쓸 때는 와이파이를 켜야 되고, 모바일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연결하고 싶을 때는 또 모바일 네트워크를 켜셔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 통신 기술이 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방식은 크게 요 세 가지.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웨인박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선 네트워크하고
두 번째 무선 네트워크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웨인박스를 사용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IP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 IP가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는 네트워크 상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말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없습니다.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부여되는 위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가정마다 다 집집마다 집이 주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터넷 환경에서도 이 단말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되나 할 때 이 그 단말들 식별할 수 있는 그 주소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IP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네트워크 주소라는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라는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옆에 왼쪽에 보시면 192.168.0.10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IP 주소 형태입니다. 다다다다라고 네 개로 이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구분 192, 그다음에 점 168, 점 0, 점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우간다 같은 경우에 내가 캄팔라 지역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카초라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이제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이 나눠지잖아요. 이런 지역을 나누는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네트워크 주소는 변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103, 여기 103이 1번부터 225번까지 할당이 돼요. 이게 이제 호스트 주소입니다. 호스트 주소는 뭐냐면 실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단말들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타블렛이나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들이 연결될 때 할당받는 주소가 이 마지막에 있는 호스트 주소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네트워크에 맥시멈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숫자가 225명, 220 서버 빼고 224 정도가 이론적으로 이제 이 단말들이 이 주어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웨인박스를 사용하다 보면 그 크롬 주소창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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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라고 그 주소를 치잖아요. 그게 웨인박스의 주소인데 그 세 번째 10점, 10점, 10점까지가 이 웨인박스가 구축하는 네트워크 주소고 뒤에 있는 이 10, 이게 이제 단말의 주소예요. 이 10이 저희는 이제 웨인박스 서버의 주소가 되고 다른 이제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이 웨인박스에 붙게 되면 주소를 이제 10점, 10점, 10점 1이나 10점, 10점, 100, 뭐 10점, 10점, 200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말들마다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에는 랜과 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리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그랬고 광대형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네트워크도 다시 이제 한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냐 아니면 인트라넷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뭐 자료를 검색하거나 뭔가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가 인터넷이에요. 그게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있는 조그마한 모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망.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고 인트라넷이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웨인박스의 망입니다. 일종의 사설망이에요. 이거는 내부,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닌 내가 속해 있는 이 조그마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퍼레이트 되어 있거나 아이솔레이트 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특정 단체에서만 사용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인트라넷은 인터넷이 카테고리 상으로 보면 인터넷이 그 상위 카테고리고 인트라넷은 그 인터넷의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트라넷은 저희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그 단독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과 인터넷을 같이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회사나 학교, 대학교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나 학교 갈 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인증을 받고 사용을 하잖아요. 요거는 내가 학교에 있는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그 학교의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트라넷이라고도 하고 인터넷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인트라넷,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주소를 저희가 IP 주소를 사용하는데 이 IP 주소를 그럼 누가 주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제가 앞에 주소는 크게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하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주소는 글로벌한 스탠다드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당을 받고 이 뒤에 있는 이 호스트 주소는 그 네트워크 망이 구축이 되면 그 망에서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서버의 이름이 DHCP 서버입니다.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이라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주소를 할당해주는 주체가 있는데 그게 DHCP 서버예요. 저희 웨인박스에는 이 DHCP 서버 기능이 웨인박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웨인박스 네트워크에서는 웨인박스가 DHCP 서버 역할을 하면서 실제 연결되는 단말한테 IP 주소를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인박스에 접속하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는 웨인박스가 10.10.10.1부터 224번까지의 주소 중에 하나를 하나씩 하나씩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호스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DHCP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빠지고 나면 그 릴리즈된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용자한테 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의 네트워크에서 맥시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224명이에요. 224번까지 그 IP 주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에 250명, 260명이 접속하게 되면 주소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빠질 때마다 그 빠진 주소를 킵하고 있다가 다른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단말이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스테이틱 IP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 IP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단말한테 아예 IP를 매뉴얼로 그냥 아예 할당을 해줄 수 있어요. 고정적으로. 요거는 그 DHCP 서버가 필요가 없고 그냥 단말에 웨인박스에 접속을 할 때 접속하는 단말한테 내가 고정으로 사용자가 아예 고정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매뉴얼하게. 그러면 이 단말은 메인박스에 접속할 때마다 이 주소, 고정된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중요한 어드민이나 아니면 다른 서버가 메인박스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을 때, 요럴 때 요 서버 주소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용자가 얘한테 접속을 해야 되니까. 요럴 경우에는 저희가 고정 IP를 할당을 합니다. 메인박스에 저희가 접속할 때 10.10.10.10 이게 똑같잖아요. 요게 이제 고정 IP예요. 그래서 메인박스에는 고정 IP 하나가 할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말들도 특정 단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소가 절대 바뀌면 안 돼. 이런 단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IP를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트라넷을 사용합니다. 아까 좀 제가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트라넷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로는 안 나가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외부 우리끼리만 이 메인박스가 있는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거리에 있는 이 구역에 있는 사용자들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박스는 기본적으로 인트라넷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인박스의 네트워크 주소는 10.10.10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인박스에 있는 10.10.10을 수정을 하려면 이제 좀 다른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세팅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웨인박스의 네트워크 주소는 10.10.10이고 웨인박스의 서버 주소는 10.10.10.10입니다. 이게 이제 고정 IP 주소로 웨인박스에 할당되어 있어요. 그리고 웨인박스는 유선, 무선 네트워크를 동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웨인박스는 무선으로 시그널을 주잖아요. 와이파이를 기본 네트워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자체 네트워크 모듈에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라즈베리파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작다 보니까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지면 얘가 동작을 못 합니다.
서포트를 못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웨인박스를 만들 때 안쪽에다 소형 조그만한 엑스트라 라우터를 더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웬 포트와 랜 포트가 생긴 거죠. 원래는 랜이라는 포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 랜과 웬은 저희가 새로 추가한 조그마한 소형 라우터에서 지원해주는 포트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포트들이 확장이 되고 또 소형 라우터를 씀으로 인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전달하는 와이파이 시그널 범위를 더 저희가 확장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 안에 있는 라우터 말고 유선으로 이 범위를 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웬 포트에다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해서 인터넷에 실제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랜 포트에다가 직접 단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까만색 장비가 허브입니다. 스위칭 허브인데 요건 작은 허브예요. 실제 이제 큰 허브들은 24포트 뭐 이렇게 아주 사이즈가 커요. 이런 포트들을 웨인박스에 랜 포트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더 이제 무선 공유기를 여러 대 붙여갖고 네트워크 범위를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인박스 기본적인 좀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웨인박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 사역지에서 어떻게 확장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장비를 구축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이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웨인박스 하나만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이 웨인박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은 교실에 하나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것보다는 학교나 교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공간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이런 장소에서 웨인박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장소 공간에 있는 사용자 그룹들이 웨인박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확장을 시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이에요. 옆에 보시면 하얗게 된 장비가 IP타임, 한국에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IP타임이라고 AP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 장비예요. 이게 유무선 공유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 내 여러 교실의 웨인박스에 접속하여 교육 콘텐츠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스위칭 허브 또는 이 무선 공유기에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포트가 4개의 허브 포트가 있어요. 이 유선 공유기 허브 4개 포트를 사용을 해서 웨인박스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웨인박스에다가 랜 케이블로 랜 포트에 랜 케이블을 연결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AP에 보시면 무선 공유기에 보시면 5개의 포트가 있어요. 한 개 포트만 색깔이 좀 다르고 4개 포트는 색깔이 똑같아요. 이 한 개 포트 색깔이 다른 포트가 웬 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라인을 직접 연결할 경우. 근데 저희는 인터넷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이제 색깔이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브 포트, 4개 포트가 이제 허브 포트예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이 4개 포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 웨인박스에서 연결하는 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웨인박스와 유무선 공유기, 웨인박스와 허브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웨인박스에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AP가 가지고 있는 무선 공유기 능력으로 기능으로 이제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웨인박스는 네트워크 파워가 좀 약한데 이런 무선 공유기는 네트워크 파워가 좀 세요. 그래서 조금 더 거리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동시 접속자를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그림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거 좀 네트워크 잘 되어 있으면 제가 IP 타임을 열어서 세팅하는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 강의실이 여러 개가 있고, 공간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들마다 별도로 이런 이제 웨인박스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구축하면 됩니다. 웨인박스 한 대가 있고 이게 이제 전체 서버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스위칭 허브를 한 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좀 원활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허브에다가 이 여러 개 이제 공유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 허브 포트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게 이제 강의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AP들 하나가 하나의 강의실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을 별도로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웨인박스 서버는 10.10.10.10이잖아요. 그런데 확장하는 공유기에는 별도로 사설 IP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에 보면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부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내부 네트워크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IP를 이 무선 공유기가 커버하는 지역의 IP 주소를 별도로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1에는, 클래스 1에는 192.168.1.1이란, 192.168.1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주소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교실에는 192.168.2, 세 번째 교실에는 192.168.3,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메인박스는 10.10.10이라는 네트워크 주소로 이렇게 그룹을 구성했잖아요. 근데 이 구성이 서브 그 구성으로 공간으로 이 세 개의 무선 공유기가 공간을 만들게 돼요. 하나는 168.1이라는 공간, 하나는 168.2라는 공간, 하나는 168.3이라는 공간. 이 세 개의 공간은 다 독립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168.1에 있는 단말이 168.2에 있는 단말하고 직접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IP 네트워크 주소가 달라서. 대신 168.1.1, 그러니까 클래스 1에 있는 단말들끼리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 데이터를 모아주면 클래스 1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가 웨인박스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뿌려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간이 분리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웨인박스가 200,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주소를 DHCP 서버에서 224명까지 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웨인박스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 세 개 교실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IP를 할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IP가 고갈이 됩니다. 그럼 사용을 못하게 돼요. 접속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각각의 유무선 공유기에 있는 DHCP 기능이 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공유기가 다 224명의 사용자들한테 IP를 맥시멈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몇 개요? 224 곱하기 3을 하면은 한 692명 맥시멈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확장이 돼요. 유무선 공유를 더 붙일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를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웨인박스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저희 웨인박스에 들어있는 라즈베리 파이가 그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처럼 뭐 공유기를 막 여러 개 확장을 해서 사용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을 경우에 웨인박스가 그거를 다 그 동시에 커버를 못하게 돼서 그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웨인박스의 그 장비의 특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망을 구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도 특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집집마다 아니면 거리마다 너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100명, 20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소수의 그룹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메인박스 한 대 가지고 어떤 지역을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다가 그 중장거리 무선 네트워크 신호를 증폭해주는 장비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5km에서 맥시멈 10km 정도까지 이 무선 신호를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봤는데 한 2km 정도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지금 통신이 잘 되고 있어요. 방법은 웨인박스에다가 이 중장거리 무선 네트워크 신호 확장기 증폭기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는 웨인박스 쪽에 물리고 한 대는 단말 쪽에 물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쪽에 있는 단말이 웨인박스로부터 네트워크 신호를 받은 다음에 얘가 신호를 증폭해서 수신부에 있는 장비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럼 수신부에 있는 장비가 그 신호를 받아서 실제 이제 단말한테 연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축이 돼요. 웨인박스가 있고 POE라는 단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가 뭐냐면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 그래서 이 외부에다 붙이는 이 증폭기 단말에 아답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전원 연결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POE라는 단말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랜선에다가 아답터의 그 12V나 24V 전기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무선 증폭기는 외부 쪽에다가 놔둬도 되고, 한 10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다 둬도 돼요. 대신 직접적으로 아답터를 연결 안 해도 됩니다. PoE에 보면 아답터가 달려 있어요. 이 PoE 아답터가 이 PoE 단말에 보면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랜 포트하고 PoE 포트라는 포트가 있는데 이 PoE 포트하고 무선 확장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랜 케이블로. 그러면 이 랜 케이블에서 데이터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PoE에 있는 아답터에서 12V나 24V 전기를 이 PoE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랜선을 통해서 무선 증폭기로 전기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무선 증폭기는 따로 아답터를 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웨인박스에 있는 램포트하고 PO에 있는 램포트를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웨인박스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 POE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 신호 확장기한테 그 유선으로 웨인박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무선 증폭기에서는 유선으로 받은 이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신호를 증폭을 해서 상대방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그 증폭기 단말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말은 다시 신호를 받은 다음에 유선 신호로 변경을 해서 POE한테 보내주고 POE를 다시 허브나 여기 있는 무선 공유기 쪽에 그 유선으로 그 웨인박스에 신호를 전달을 하면 얘가 이제 무선으로 뿌려주면 돼요. 뭐 단말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두 무선 증폭기 간의 거리가 뭐 한 5km에서 10km 정도까지 떨어져도 원활하게 이 통신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실제 이제 테스트한 건 한 2, 3km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직 5km, 10km까지는 안 해봤고요. 근데 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이 장비 세팅의 네트워크 카테고리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무선 공유기가 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안에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브릿지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릿지 모드는 역할을 뭐냐면 얘는 그냥 일종의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를 그냥 상대편 쪽한테 그냥 그 딜리버리 넘겨주는 역할만 해주는 역할이 브릿지 모드입니다. AP 모드는 이 장비가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뭐 IP도 할당도 해주기도 하고 트래픽도 컨트롤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이게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냥 와이파이 신호를 확장을 해서 먼 거리까지 보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내가 신호를 받은 신호를 증폭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기능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브릿지 모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증폭 기능이나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의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네트워크라는 카테고리나 여기는 이제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 네 가지 모드가 있어요. AP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 브릿지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메시 네트워크냐, 뭐 이런 거랑 있는데 거기에 브릿지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한 브릿지 모드에서 그러면 소스가 누구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웨인박스 주소나 웨인박스 네트워크 SSID를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한 웨인박스한테 신호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뿌려주겠다. 한 5km, 10km 정도 되는 곳으로 이 시그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브릿지 보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브릿지 보드로 선택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한 5km에서 10km 정도 되는 그 반경을 와인박스의 그 시그널 반경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실제 사역지에서 사용하시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예,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는 일단 화면 공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